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CPU를 바꿨어요. 7800X3D로 바꿨고요. 메인보드는 여전히 A620M 게이밍 X 보드입니다. 바이오스 T1 바이오스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지금 DDR5 패트리오트 메모리의 SK 하이닉스 A-다이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 32기가짜리 두 개를 꽂아놨어요. 이 상태에서 메모리는 저번하고 똑같은 거 쓴 거예요. 똑같은 거 쓴 거고, 그 다음에 CPU만 교체를 한 겁니다. 7900에서 지금 7800X3D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사실은 제 7800X3D가 7900보다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안 좋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6000 클럭에서 시도를 저번에 했었는데요. 저번에 6000에서 했었는데 지금 6000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6000이 되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RFI 타이밍을 좀 많이 주고 싶은데 제가 보통 RFI 타이밍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램 온도나 혹은 그 램 수율에 따라 다르다. 근데 지금 특이 케이스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딱 걸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램 클럭이라고 칩시다. 램 클럭이라기보다 램 속도예요. 램 속도는 클럭이 만약에 같은 6000이라도 예를 들어 여기가 6000이라고 쳐요. 여기 6000인데 타이밍을 조이면 속도가 점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얘도 같은 6000이지만 뭐 속도가 얘가 더 빨라진다거나 뭐 레이턴시는 반대겠죠. 레이턴시는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거나 같은 6000임에도 불구하고 램 타이밍을 개선하면서 속도를 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램 오버클럭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상을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뭐 한 여기쯤이라 할까요? 뭐 이제 클럭을 올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한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얘는 돼요. 얘는 되는데 타이밍을 조이면 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수율 넘어가서. 이 공교롭게 지금 2번 케이스가 여기 딱 걸린 것 같아요. 여기와 요 사이 어딘가에 딱 걸려가지고 타이밍을 풀면 잘 돌아가는데 타이밍을 조이면 특정 시점 이상의 속도를 초과할 때 속도라는 거는 이제 그 뭐 CPU 성능일 수도 있고 램 성능일 수도 있어요. 램 성능을 개선해서 CPU 성능도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 특정 속도 이상을 초과하면은 이 타이밍과 상관없는 타이밍은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타이밍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돼. 그런 희귀한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RFI 타이밍을 제일 마지막에 잡기 때문에 이 RFI 타이밍이 또 그 성능 편차가 크죠. 값이 크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높게 쓰면 쓸수록 성능이 제법 좋아지는데 그 제법이라는 거는 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면서 성능이 좋아지면 그 수율을 초과하면서 에러가 나거나 그걸 더 초과하면 에러가 많이 나고 조금 초과하면 에러가 덜 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수율 한계를 넘어갈 때 이건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 이거 설명한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그렇게 흔하게 나온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왜 흔하게 발견을 못했냐면 보통 저는 16기가 많이 썼거든요. 16기가는 이거 16기가 두 개 쓰는 경우는 잘 들어가요. 클럭이 이거보다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율 한계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 보통 어디서 만나면 얘는 6400을 도전할 때 만납니다. 6200 정도에서는 안 만나고 6400 도전할 때 램클럭이 뭐 남들 스크린샷 봤을 때 남들 조이던 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안 들어가. 6200에선 꽤 조여지는데 6400에선 왜 이렇게 안 조여지지? 이런 거 있으면요. 이거 다 맨컴 문제예요.
맨컨 여기 요거와 요거 사이에 예를 들어 얘가 64고 얘가 64인데 내 맨컨 수율이 여기 어딘가 있어. 그럼 이걸 초과하면 에러가 뭘 조이든 간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산술 계산해가지고 이 타이밍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타이밍이 안 들어가요. 에러 안 들어간다기보다 부팅은 되는데 에러가 나. 그럼 요거예요. 요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2기가짜리로 가게 되면 이 32기가짜리는 랭크가 두 개죠. 양면 램이에요. 양면 램. ER이라 그러는데 이 32기가 메모리는 16기가 메모리보다 클럭이 더 덜 들어갑니다. 그거를 두 개를 쓰게 되면요. 16기가짜리 들어가는 것보다 32기가짜리 들어가는 게 좀 덜 들어가.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보드 B650 M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로 했을 때 아마 6000 메모리 컨트롤에 따라서 6200 내지 뭐 더 잘하면 6400까지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었냐면 첫 번째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있었고요. MC 수율. 두 번째로 이제 걔는 PCB가 8레이어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 근데 지금 이제 하급 보드를 쓰게 되니까 이런 명확한 단점들이 지금 두드러지는데 PCB 지금 근데 8 쓰다가 지금 6으로 내려왔죠. 그럼 클럭이 더 안 들어갑니다. 맥스 클럭이. 지금까지는 16기가만 썼을 때는 이게 두드러진 차이점을 안 보여줬는데 32기가나 혹은 뭐 그러니까 32기가짜리 두 개에서 64기가나 혹은 풀뱅크에서 128기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차이점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ER램, 양면 램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들 따라서 지금 예전에는 웬만하면 6000 내지 6200에서 6400은 다 될 것 같았는데 지금 6000이 처음으로 안 들어간 사례가 그 MSI에서 제가 테스트한 것 중에 MSI 보드 있어요. MSI A620 보드 A620 M 보드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삼성램으로 썼었죠. 삼성램 6000 부팅도 안 됐습니다. 얘도 6장짜리고요. 삼성램 32기가짜리 두 개 꽂았는데 6000짜리가 부팅 그 6000 클럭이 부팅도 안 돼서 5800 클럭으로 제가 안정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5800으로. 하이닉스면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 한 뎁스 정도는 잘 되네요. 6000까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제 7800X3D가 예전에도 맨컨이 좀 안 좋은 낌새가 보였는데 예를 들어 16기가짜리 꽂고도 6400이 안 들어간다거나 이런 낌새가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4번 하나 더 적자. 4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VSOC. 자, VSC. 이 VSC 전압을 더 주게 되면 클럭을 좀 더 높은 클럭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클럭 한계를 좀 더 뻥튀기 해주는 그런 VSC 전압이 그런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수율 한계가 요 정도인데 VSC 전압을 많이 넣으면 한 요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크게 많이 올려주는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내 수율이 한 요 정도였다 아니지 여기 VSOC 전압을 넣었는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 올라오더라. 그러면 안 돌아가던 62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서 64배수가 되는 거예요. 16기가짜리 두 개 쓸 때 62배수밖에 안 들어가는 거를 VSOC를 넣으면 64배수가 들어가더라. 그런 역할을 하는 전압인데 역할이라기보다 하다 보니 그런 역할도 하게 됐죠. 아무튼 VSOC 전압을 높이면 클럭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전에 7900 일부에서 7900으로 이게 어 VSOC 전압 1.4V 넣고 62배수가 부팅이 되는데, 근데 그 VSOC 낮추니까 62배수가 안 들어가서 60배수로 오버클럭 했어요라는 말을 제가 한 적 있죠.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맨컨술이 더 안 좋아지니까 지금 VSOC 전압은 1.1밖에 안 줬습니다. 1.3 줘도 6000에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1.4까지는 못 줘봤어요. 네, 1.3 지금 VSOC 전압을 1.3 정도 이내에서 쓰기를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AMD에서. 그래서 지금 뭔가 요거를 넘겨야지 이제 뭔가 딱 그 풀세팅한 타이밍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VSOC 전압을 줘도 요걸 못 넘기는 거야. 에러는 줄긴 줄어요. 근데 에러가 계속 막 그 권장주기 돌렸는데 3개 나오고 이래요. 안 잡히는 에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압까지 그렇게 다 넣어놓고 못할 바에 빡쳐가지고 VSOC 전압을 1.1V로 낮추면서 클럭을 아예 내려버렸어요. 자, 클럭을 내리니까 안 되던 게 몇 개가 돼. 자, 일부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RCD 타이밍을 34를 넣고 싶었는데 살짝 모자르다 그랬죠. 36까지밖에 안 되더라. 6000 클럭에서. 그걸 5800으로 낮추니까 당연히 34가 들어가요. 아주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TCL 24가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클럭 내리면서 24가 들어가긴 했어. 근데 좀 전압을 많이 줬습니다.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 전압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기겁을 하실 것 같은데 전압 전압을 좀 많이 줬습니다. 1.75 주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압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1.7을 주니까 부팅이 안 돼요. 이 CL24가. 그러니까 1.7에서 1.75 사이에 돌아가는데 7호에서 더 다이어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거 그냥 뭐 보여드리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참고로 그 방열판 안 했고요. 스파클링은 했습니다. 온도가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왜 삼성램보다 온도가 낮죠? 삼성램 쓸 땐 이거보다 온도가 높았는데. 1.75V 따라하지 마세요. 네. 따라하라고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따라하라고 올려드리는 건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1.75 때려받고 CL24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 CL24 만들고 그 수율을 잘 지어 짰어요. 그래서 RCD도 34 넣었고, TRAS는 이 기가바이트 보드에선 30이 최소값이에요. 더 줄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RC 타이밍은 공교롭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전압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66보다 낮은 값 쓰면 에러 납니다. 이 RC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66보다 낮은 값 쓰면 에러 나서 66으로 맞췄고, 나머지 48, 20 원래 쓰던 값, 이거 이전 영상에 6000 클럭에서 했던 세팅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얘는 어차피 2가 최소 값이고 얘 12, 그 다음에 얘도 48이 최소 값이고, RFC는 120 나노세컨드 맞췄고요. RFC SB는 90 나노세컨드로 맞췄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A다이는 120, 90 정도로 맞추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6000 클럭대랑 동일하게 44, 그 다음에 RTP 6이 최소 값이고 14, 11, 6, 11, 81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REFI 타이밍을 6535가 결국 들어갔어요. 왜냐면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내가 여기가 한계라고 하면은 5800은 한 여기쯤 있거든. 58. 이걸 60이라고 할 때 얘가 60이고 얘가 60이고 62는 여기 있고 내 맨컨 수율은 여기쯤 있을 때 5800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타이밍은 빡 땡기면 이걸 안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한 여기쯤 해가지고 세이프가 돼가지고 이 RFI 타이밍을 빡빡 올려가지고 성능을 쭉쭉쭉쭉 올려도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램은 문제가 없었어요. 램은 죄가 없었어. RFI 타이밍이 겁나 안 들어가지만 죄가 없었다.
RFI 타이밍 수율을 알고 싶으면 램 하나씩 꽂고서 낮은 클럭에서 맥스 값 주고 돌려보면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검증하는데. 근데 이 램이 RFI가 낮은 클럭에서 65,535가 잘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이제 막 실제로 오버클럭 하려고 막 6000, 6200, 6400 세팅했더니 RFI가 겁나게 안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아, 내 맨컨이 수율의 한계 근처구나. 클럭 한 뎁스만 낮춰도, 한 뎁스라고 해봐야 200씩이나 되죠. 근데 아무튼 200 클럭 한 뎁스만 딱 낮춰도 이 맥스 값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신기한 수율의 세계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면 뭐 당연한 거긴 한데요. 아무튼 이 타이밍은 사실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타이밍이 사실 맨컨하고 엄청 드라마틱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맨컨은 결국 클럭 들어가는 거. 클럭만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이면 거기서 타이밍을 조이는 거는 그냥 램 수율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 타이밍 조이는 건 램 수율의 영향이 큰데, 공교롭게 맨컨 수율의 근처에서 이 타이밍을 조이면서 CPU 성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올라가면서 맨컨 수율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주 아주 간혹 발생을 해요. 수율 한계 근처에서 오버클럭 할 때. 뭐 제가 아주 간혹이라 얘기했지만 6400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자, 램 전압은 제가 이전 일부에서 설명했지만 VDDQ 전압을 이 VDD랑 동일하게 올릴 수는 없어요. 얘를 1.7V 주면 부팅이 안 됩니다. 근데 VDD를 1.75V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VDDQ와 갭을 줬는데, 갭을 줘도 한 이 정도 갭 주는 거는 더 줘도 됩니다. 더 줘도 해봤어요. 갭 주는 거는 제가 볼 때 예전에 어떤 문서에서 0.3V 갭을 초과하지 말라라고 본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인텔 기가바이트 보드 쓸 때는 VDDQ 트레이닝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랑 별 상관이 없었고, AMD 쪽엔 VDDQ 트레이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대충 얼추 0.3V 정도 차이를 줘봤는데 잘 됐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요 정도는 무리 없고요. TM5 잘 돌아갔죠. 또 전압을 근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요, 레이턴시가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이 전압을 더 줘봐야 이득 볼 수 있는 건 거의 CL 타이밍 말고 없습니다. 이 전압 풀어도 만약에 램 수율만 괜찮다면 다른 타이밍들 많이 안 풀어도 될 거예요. 웬만하면 될 겁니다. CL만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인텔이면 모를까 AMD에는 이 CL 타이밍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높은 전압을 쓰면서 CL 타이밍을 조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CL 타이밍을 조여서 성능을 좀 더 뽑아냈는데 전압이 높아져서 레이턴시가 좀 더 느려져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성능을 개선시키려고 CL을 낮췄는데 램 전압은 더 들어갔고 램 온도는 더 높아졌고, 그런데 레이턴시가 낮아져서 결국에 썸 해보면 레이턴시는 아주 살짝 오르면서 램 전압 오르죠, 램 온도 오르죠, 뭐 이런 단점들을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기록용입니다. 24. CL24의 기록용. 예. CL24면은요, 6200 클럭 정도의 CL26, 그거보다 살짝 좋은 정도? 6400의 26보다는 안 좋고요. 제 램의 전압 수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해보니까. 예.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 되게 평균 수율인 것 같습니다. 평균 수율. RCD도 그렇고, RCD 타이밍이 좀만 더 좋았어도 6000 클럭에서 34가 들어갈 것 같은 수율인데 모자르네요. 아무튼 그래서 전압을 때려 박아가지고 24라는 숫자를 만들었지만 따라하지 마시라. 이 영상 보시는 분은 1.75V 넣지 마시고 CL26 쓰세요. 26 전압 낮추시고. CL26은 제 경험상 아마
5800이면은 한 1.5V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6000에서 26이 1.54에서 돌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아마 52, 1.52, 51 정도면 돌아갈 것 같아요. 5800에서는 레몬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상온이 지금 더워요. 상온이 지금 요새 날씨 덥죠. 그래서 20도 중후반대 지금 유지가 된 상태에서 돌아갔는데 생각보다 램온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죠? 삼성 램을 돌릴 땐 이거보다 높았는데 그 정도. CPU는 뭐 TM5만 돌렸는데도 85도까지 쳤고요. 그 다음에 이 T1 바이오스를 썼지만 바이오스 T1을 썼지만 여기 써있네. T1 바이오스를 썼지만 생각보다 CPU는 건드릴 게 없었습니다. PBO 소용없어요. PBO를 넣나 뺐나 점수 똑같고요. RCD 점수 똑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맥스 클럭이 5050이기 때문에 PBO 전력 제한 해제를 해봐야 온도 리밋이 더 먼저 걸립니다. 리밋이 먼저 걸려요. 그러니까 클럭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저부하 상태에서 예를 들어 게이밍 돌아갈 때 게임에서 5050 이상 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X3D 모델은 PBO가 되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 커브 옵티마이저가 유일하게 좀 써먹을 만한 건데 커브 옵티마이저 지원 안 된다. 그것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커브 옵티마이저 안 되고 PBO 안 되고 아니 PBO는 되는데 소용없고 결론적으로 이 T1 바이오스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바이오스는 좀 더 상향시켜 주시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T1의 다음 바이오스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 T1의 다음 바이오스는 24기가, 48기가 메모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VSOC 전압 이슈에 따라서 VSOC 전압에 리밋이 걸린 바이오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T2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잘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뭐 한 T2 정도가 이제 그 이후엔 뭔가 뭐 크리티컬한 게 나오면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스페셜 바이오스라서 꾸준한 업데이트는 기대할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78X3D를 쓰시는 분은 F 정규 바이오스, F로 되는 정규 바이오스를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요. 자, 이 정도 보여드렸고 한번 성능 한번 볼게요. 5800에서는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 확실히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레이턴시 같은 이런 성능이 잘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오버마진을 남긴 6400보다 오버마진이 없이 땡긴 5800이 성능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램을 얼마나 쥐어 짜느냐의 문제예요. 뭐 밴드윗 그러니까 소위 읽기 쓰기 복사값은 클럭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서 생각보다 똑같을 정도로 따라잡지는 못하고요. 대역복이라 그러죠. 이 읽기 쓰기 복사값은 클럭이 높으면 잘 나와요. 그런데 또 타이밍을 잘 조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78X3D의 읽기 카피 값 정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6000, 6200으로 오버클럭 해도 읽기랑 복사 값은 6만대에 나오는데 여전히 6만대 나오고 쓰기 값은 원래 9만대 나오는데 8만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 떨어져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레이턴시죠. 7900 쓸 때보다 X3D 모델로 넘어오고 나서 레이턴시가 더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X3D의 레이턴시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0.2 나노세컨드 정도 나왔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 GDM, PDM을 땡기지 않고서 X3D에서 50대 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GDM, PDM 옵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둘 다 enable 상태입니다. 50대를 보고 싶으면 얘를 disable, 얘를 disable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6400으로 올리시던가
클럭을 올려서 지금 제가 조인 것만큼 빡빡하게 조이면 50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거는 아무튼 6000에서는 빡빡하게 조이기도 애매한 클럭인데 그 와중에 맨컨도 안 된다. 그쵸? 32기가라 그래요. 16기가짜리면 더 들어갈 겁니다. 32기가짜리인데 6000 클럭 쓰기에는 맨컨도 안 되고 애매하다. 제 램 수율상. 램 수율이 되시는 분은 6000에서 스윗하게 조이면은 더 잘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램을 얼마나 잘 쥐어 짜느냐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얘기하면 램 얼마만큼 쥐어 짜야 돼요? 잘 모르죠. 다양하게 클럭을 바꿔가면서 오버클럭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6400에서 이 RCD를 36으로 오버하신 분이 계세요. 예, 36으로 오버클럭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6400에 36이 들어가는 그 램이 이 RCD 타이밍의 굉장한 상급 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급 수율. 그럼 6200에서 34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6200에서 34는요. 그럼 6000에서 34는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사실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6000에 34가 6400에 36보다 높아요. 높다는 거는 좀 더 쥐어짰다는 거예요. 5800에 34는 6200에 36보다 더 쥐어짠 거고요. 근데 6400에 36보다는 덜 쥐어짠 거. 뭐 아무튼 그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아무튼 이거는 오버클럭 강의가 아니라 메인보드 맛보기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제가 하이닉스 메모리로 라이트한 오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적당히 해서 적당히 쓸 수 있을 만한 라이트한 오버클럭 보여드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고 따라하지 마시라. 따라하실 거면 깡이 좋아야 돼요. 1.75V 때려박을 1.75V를 딱 때려박을 그런 깡이. 자, 일단은 그러면은 바이오스는 보여드릴 필요 없겠죠.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전압 사용 보여드릴까? 전압 사용한 거는 비슷해요. 저번에 1부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VDD랑 VDD-Q 전압을 좀 더 썼어요. 이게 언락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좀 낮은 전압이 표시되는데 보통 요 전압보다는 하드웨어 인포 전압을 보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인포에서 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언락이 안 되는 램이 있어요. 언락이 안 되는 램은 이렇게 고전압 넣으면요, 고전압에 이렇게 클럭이랑 타이밍 세팅하면 아예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고, 클럭이랑 타이밍 건드리지 않고 다 오토 상태에서 전압만 넣었을 때 전압이 여기선 요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젠 타이밍에서 요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하드웨어 인포 켜보면 얘가 0.9V, 1.1V 막 요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0.9V 실제로 램 전압이 0.9V가 들어간다면 오버클럭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클럭 좀만 올려도 부팅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나는 클레브 흑금치 르네상스 PMIC의 언락이라 그래서 샀는데요. 제가 해봤는데 인텔에서 언락 잘 되고요. 르네상스 PMIC 인텔에서 언락 잘 되는데 지금 젠포에서 지금 MSI 보드 안 됐고 에즈락 보드 안 됐고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안 됐습니다. 클레브 램. 이게 에이수스 보드에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본 적은 있어요. 그 흑금치 말고 시금치 르네상스 PMIC 쓰는 걸로 언락 전압 넣어서 제가 에이수스 보드에서 이제 고전압 오버클럭 한 거를 본 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르네상스 PMIC 램이 젠포,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수스를 제외한 모든 보드에서 지금 언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언락해줘. 왜 안 돼? 라고 기가바이트 본사한테 얘기했더니 지들은 된대요.
된다고 스크린샷을 보내왔어. 환장하겠죠. 그럼 내가 뭐 바이오스에서 뭘 잘못 건드린 건가 하면서 걔네가 자기네는 돼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또 해보고, 아 난 안 되는데 하고 피드백하고, 걔네 또 돼 하면서 피드백하고, 난 안 돼 하고 피드백하고, 그게 계속 공방을 치워오다가 지금 패트리어트 꼽아보니까 되네요. 패트리어트 램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르네사스 PMIC가 아니라 32기가는 모두 리치텍 PMIC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500콜록용 PMIC가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니까 램의 PMIC가 그 기가바이트 본사에서 쓰는 거랑 제가 쓰는 게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부로 제 램을 보냈습니다. 대만에. 이걸로 되게 만들어줘라고. 뭐 제 걸로도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마 제 거에서 제 게 안 됐으니까 거기서도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같은 램이어도 국가에 따라서 뭐 그 유통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주차 물량은 뭐 어느 나라로, 몇 주차 물량은 어느 나라, 이렇게 빠지면서 그 사이에 이 주차가 바뀌면서 PMIC를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패트리어트만 해도 국내 유통 물량은 온리 하이닉스라고 유통사에서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국내 말고 국외에서 출시되는 패트리어트 램은 100%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국내만 유통사가 그렇게 하이닉스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본사에서 사용하는 클레브 램이 과연 PMIC가 뭘까? 괜찮으면 보내달라 그랬는데 보내줄까 모르겠네요. 저도 그걸로 해보겠다고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 거 보내고 니네 거 달라. AES는 안 되겠지만 언락이 되면 뭐 그거만으로도 지금 안 되던 게 뚫리는 거니까. 패트리어트 르네사스 PMIC 2개 사놨어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되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되면은 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겠죠. 르네사스 PMIC인데 되네? 이렇게. 아무튼 막 언락 맞나요? 나 왜 부팅 안 되지?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얘기한 원인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르네사스 PMIC 엄청 많이 풀렸는데 그게 인텔에서만 돼요. 그게 아니면 에이수스 보드는 제가 안 써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되는 건 보긴 봤습니다. 에이수스가 요금 많이 먹어도 바이오스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수다는 그만 떨고, 자, 이제 저거를 뭐라도 돌려봐야겠죠. 지금 78X3D는 성능이 중요하니까, 이거 괜히 껐네. 시네벤치부터 일단 돌려볼게요. 방온도가 거의 30도에 가깝습니다. 와, 엄청 더운데 지금 영상 찍는다고 지금 창문도 못 열어놓고. CPU는 세팅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다이나믹 VID조차도 없습니다. 옵션이. CPU는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78X3D는요. 그 78X3D 온도랑 전력 사용량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 많이 다뤘습니다. 온도 좀 높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전 영상 보세요. 전력 소모량이 높을 뿐이고, 자, 다 돌아갔어요. 점수 18,000대 정상입니다. 18,000 전후로 나오실 거예요. 18,000 전후로. 쿨러를 잘 조여서 장착하세요.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방온도가 상온이 지금 온도계가 29.5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아이들 온도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인케이스가 아니라 저는 오픈 케이스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인케이스 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이들 온도 높게 나오시는 분은 케이스 열고 해보세요. 케이스 열고 통풍 잘 되게 만들어 놓고, 케이스 열고 팬이라도 돌려놓고 그 상태에서 체크했는데도 아이들이 막 40도 이러면은 그거는 쿨러 문제 있는 겁니다. 확실히. 가끔 뭐 이거 정상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글쎄요.
물론 인케이스 상태에서 40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뚜껑 열고도 40도? 그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나사를 잘 좀만 더 조이면 막 갑자기 2, 3도 떨어지고 그럽니다. 나사를 잘 조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조이지 마시고. 이 정도. 아무튼 CPU 시네벤치 점수는 정상으로 보여주고. 좀 더 몇 번 더 돌려볼까요? 왜냐면 이제 몇 번 더 돌리면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3바퀴만 돌려볼게요. 유지가 안 되면 점수가 떨어질 겁니다. 쿨링이 모자르다거나 아니면 전원부가 후달린다거나 아니면 뭐 전원부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능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 마지막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상단부 방열판이 없죠. 좌측 방열판은 있는데. 자, 처음 돌렸을 때 18,158점 나왔고요. 조금씩 오차 범위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오르진 않고 온도가 지속되니까 떨어질 확률은 조금 있는데, 그게 점수가 팍팍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금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수렴할 거예요. 조금씩 떨어지면 어느 지점에서. 막 85도 온도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전력 소비량이 지금 77W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 방이 더운 이유는 젠4보다 지금 인텔 PC가요 별로 틀어놓은 거 없는데 이게 더 뜨거워요. 옆에 있는 지금 녹화용 PC. 자, 2바퀴 돌았죠. 2바퀴 점수 하락 거의 없습니다. 녹화용 PC가 인텔 13900K예요. 수냉 쿨러 달려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더워요. 여기 이걸 끄면 시원해질 겁니다. 잘 때 끄고 자야지. (77W) 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온도가 높은 거는 V캐시 때문에 그렇고, V캐시 플러스 그 다음에 발열 해소를 못해서 그렇고. 자, 점수 하락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성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돌려도 아마 성능 유지가 될 거예요. 성능 하락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8X3D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게임 성능을 봐야죠. 게임 성능은 지금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거 예전에 제가 돌렸던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업 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똑같은 걸로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너 왜 아직도 켜있니? 일단 애프터버너 하나 키우고요. 안 켜지나? 아니, 오랜만에 켰더니 얘는 되네. 이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을 킬걸. 와,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안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신규 버전 나왔다 그랬는데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안 뜨겠지? 이거 없으면? 안 뜰 것 같은데. 이거 예전에 세팅했던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안 뜨네. 센싱을 못하네요. 애프터 버너가 없어서 센싱을 못하네. 얘는 하네. 데이터 소스를 바꾸면 될라나? 번거롭습니다. 그냥 점수로 보죠. 벤치마킹 돌려가지고 예전에 돌렸던 거랑 비교해 볼게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예전에 돌렸던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로 돌리고 점수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애프터버너를 안 키면은 애매한데 클럭이나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점수는요. 이거 예전에 돌렸던 거예요. 옵션 똑같이 돌릴 겁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거 썼고요. 섀도우 툼레이더 왜 안 뜨냐? 여우. 이 순정 상태랑 뭐 커브 옵티마이저 넣은 거랑 램 오버클럭 넣은 거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있어요. 이 하이퍼 스레드 끈 거랑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상태랑 제일 비슷한 거는 커브 옵티마이저는 안 들어갔고 CPU가 오토 상태에서 램 오버클럭이 들어간 거. 요거 프레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7950X3D로 한 거고 이게 7800X3D로 한 건데 아무튼 포맷2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아무튼 플레이 옵션 지금 울트라 퍼포먼스고 FHD에서 돌립니다. 나머지 옵션은 다 거의 오토 상태예요. 그래픽카드 4090 썼고 여기 이 그래픽 설정도 가장 높게 울트라로 돌릴 겁니다. 나머지 다 건드린 적 없어요. 벤치마크 돌려보겠습니다. 온도를 못 보네. 정말 애프터버너가 안 될 줄 생각도 못 했는데. 결국에 게임 온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X3D 모델 쓰시는 분은 게임 온도가 좀 높을 경우에 게임 온도를 낮추려면은 뭐 온도 제한을 건다거나 온도 제한도 그게 스위스 팟이 있어요. 조금 낮추면 성능 하락 없이 온도 조금 낮출 수 있고요. 근데 이제 EDC, TDC 제한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로틀링 리밋으로 온도 맥스를 걸었을 때 그게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이밍에서는 벤치마킹이나 뭐 시네벤치 이런 거 돌릴 때는 잘 먹는데 게임 돌릴 때는 그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리기를 클럭을 다운시켜라,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으로 클럭을 다운시켜라 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서 올린 적 다 있습니다. 78X3D 출시됐을 쯤 제가 찍은 영상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별의별 거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은 게 난 싫다. 온도가 높은 게 그러면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온도가 높은 게 싫은 건가? 팬소음이 싫은 건가? 온도가 높은 게 싫은 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X3D는. 근데 팬소음이 싫은 거면 이제 거기서 이제 팬속을 낮추면 돼요. 팬속을 낮춰도 성능 하락 없이 온도는 똑같은데 팬이
조용해지면서 성능 하락이 없이 돌아갑니다. 제가 그것도 해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저거 테스트해서 올린 영상 보시면 X3D는 쓰는데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근데 또 아쉽게도 A620 모드에서는 모든 게 다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커브 옵티마이저가 안 되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하려면, 아니 전력 제한 해제가 아니죠. 전력 제한을 해서 온도를 낮추려면은 결국에 또 T1 바이오스를 쓰셔야 돼요. 뭐 그런 거. 글쎄요. 그 F 바이오스, 정규 바이오스에서 AMD CBS 쪽에 전력 제한 옵션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네. 전력 제한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뭐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도 PBO 기능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A620M 보드는 전력 제한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넌X랑 잘 어울린다고 얘기한 게 X3D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죠. 잘 돌아갑니다. 자, 보실게요. 5959 외우기 쉽네. 5959. 아이고 5959. 평균 FPS는 390 나왔죠? 아까 어땠어요? 여기 390 어딨어요? 여기 있죠? 커브 옵티마이즈 주고 램 오버클럭 줬을 때 390이었는데 지금 그냥 돌리니까 390 나오네? 그쵸? 제가 여기랑 비슷한 거라 그랬죠? 요 라인. 렌더링 프레임도 훨씬 잘 나왔고요. FPS 훨씬 잘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이밍 성능에 이 A620 보드는 문제가 없어요. 78X3D 쓸 때. 문제가 있다면 뭐다? 온도, 소음. 제어가 힘들다. 온도 제어 힘들고요. 소음 제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시끄러워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난 시끄러운 거 싫어 하시는 분은 펜 속도라도 뭐 예, 펜 속도라도 좀 줄여서 써보시면 어떨까. 온도가 아마 안 나오지만 좀 높게 잡혔을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 온도가 어느 정도 찍히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러면은 저기 그 제 유튜브, 제가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엄청 돌렸거든요. 예전에 동영상 아니지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여기 게임 벤치마크 들어가면 여기 뭐가 많이 돌렸어요. 이 X3D로 X3D 750 X3D 뭐 78X3D로 돌린 것도 있는데 요게 아마 78X 같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은 동영상에서 어디 있을까? 최신순 쭉 내리면은 요런, 이거는 790X3D고 7800 했는데 여기 있다. 이거 보시면 이거 7800X3D로 돌린 건데 여기에 보시면 링크가 다 있죠. 제가 돌렸던 거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돌렸던 거 보시고 온도 한번 보세요. 안 돌렸나? 끄시고 배그랑 로스타크만 했나 보네. 그런가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온도가 낮진 않을 겁니다.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진짜 애프터 버너가 제대로 안 됐던 게 굉장히 아쉽네요. 사전에 점검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왠지 TM5 잘 돌아간 상태에서 뭐 건드리다가 꺼질까봐 잘 안 건드리게 되거든요. 잘 모셔놨다가 영상 촬영 바로 켜고 그러는데 자, 1.75V 좋고요. 1.65, 1.75 VDIO 1.3 VSOC 1.1V 좋고,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PCIS에 가면 VSOC 전압은 조금 더 들어가요.
이거 안 그래도 요새 말 많은데 에이수스 쪽에 뭐 VSOC 전압 뭐 더 들어간다, 뭐 기가바이트도 더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거 저거예요. 그 CPU VRAM 세팅 들어가면 로드라인 컬리브레이션 있죠? VSOC도 있습니다. 그 LAC 전압이 조금 더해져서 더 추가돼서 초과돼서 나오는 거예요. LAC 전압. 물론 이제 엑스포 적용했을 때 들어가는 전압이 제가 몇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저는 엑스포 램을 지금 최근에 안 꼽아봐가지고. 근데 수동으로 1.1 넣고 쓰세요. 뭐 에이수스 보드 쓰시는 분도 수동으로 넣고 쓰세요. 수동으로 넣는데 안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램이 좀 수율이 낮다거나, 예를 들어 삼성 램, 하이닉스 말고 삼성 램을 쓴다거나 양면 램을 쓴다거나, 제가 이번에 보여드렸죠. 이게 PCB 6장짜리랑 이제 32기가 모듈이랑 뭐 혹은 삼성 모듈이랑 그다음에 뿔딱 맨컨이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클럭이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타이밍 뭐 요렇게 넣었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차피 지금 램 오버클럭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여기 펜속 조절하는 거예요. F6 눌렀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펜이라고 F6 있죠. 아우, 마우스 되게 느리네. 이거 타케온에서 최근에 빨라졌던데 빠르게 못 봤구나. 스마트 펜 여기 있죠. F6 누르고 여기선 빠르네. 여기서 CPU 펜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노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까 아이들 온도 몇 도였어요? 아이들 30도였죠. 근데 그거는 코어 온도고요. 코어 온도 말고 패키지 온도 몇 도였어요? 패키지는 보통 한 10도 정도 더 높아요. 한 패키지 온도는 아이들에서 40도라고 보면 돼요. 요 밑으로 안 내려가요. 요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뭐냐면 기본 60%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PWM이 100%, 요게 100%고요. 이게 여기가 60%입니다. 그러면 PWM 60%로 디폴트 상태에서도 60%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X3D 모델은 여기밖에 안 써요. 여기밖에. 대충 한 70도 넘어가면 플로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냥 툭 하면은 플로드로 돌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죠. 온도는 둘째치고, 온도 높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온도보단 소음 때문에 얘기하는 걸 거예요. 시끄럽다고. 온도는 물론 사일런트 모드 있고요. 그러면 조금 바뀌죠. 그러면 40도에서 70도 요 라인 요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요 라인. 근데 마찬가지로 70도에 맥스 치는 건 똑같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툭 하면 70도 넘어갑니다. X3D는. 그러면 풀스피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매뉴얼을 딱 누르고, 이거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요거 쭉 내려, 쭉 내려. 여기서부터 이거 아이들 상태에서 너 요 정도도 돌아도 상관없어. 이걸 더 내리고 싶으면 앞에서부터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 쭉 오른쪽으로 좀 옮겨주면 좋고, 그래서 쭉쭉쭉쭉. 너는 40도에서 돌지 마. 아예 안 돌게. 얘를 여기다 설정할게. 1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밀고, 좀 밀고. 2번은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2번이 한 20도에 여기다 놓을까요? 50도일 때 20%로 돌아라. 지금 19로 돼 있죠? 여기서 숫자 입력하면 돼요. 20. 엔터. 그럼 딱 20에 맞춰져요. 그리고 이거 다 같이 맞추면 돼요. 일단 얘부터 좀 옮겨볼까? 지금 거의 85도까지 올라가죠. 85에서 100% 하자. 85에서 90도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한 80에서 90%, 한 조금 여유 줄까요? 85%.
얘도 70도에서 70도는 자주 돌아가니까 좀 낮았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설정을 할까요? 얘가 60도에서 40%, 70도에서 60% 하고 75도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40, 50, 60, 70, 75, 80, 85 이렇게 가면서 20, 40, 60, 70, 85, 90, 100 이렇게 구성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팬 소음이 굉장히 조용해질 겁니다. 이걸 더 낮춰도 돼요. 요 PWM 훨씬 얘 왜 안 내려와? 얘가 안 내려오네? 그럼 얘는 요 끝까지 밀어버리고 쓰지면 어차피 100도는 안 넘어가요. 90도가 맥스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쓰는, 요렇게 하면 얘는 안 쓰는 게 되고, 얘를 한 얘를 70도로 하고 싶은 70%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85에서 70%로 전체적으로 쓱 낮춰주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럼 이제 팬이 온도가 거의 맥스 칠 때 PWM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돌아요.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팬 소음이 맥스까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쿨링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젠4는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팬이 그렇게 빨리 돌든 늦게 돌든 다 커버가 됩니다, 사실. 그 커버가 되는데 왜 온도가 높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도는 그냥 높아요. 왜냐면 온도 감지하는 온도 센서는 CPU 쪽에 달렸어요. CPU 쪽은 뜨겁습니다. CPU의 열기가 팬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AM5 소켓은 CPU의 열기가 지금 팬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전달되는 만큼은 다 해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온도가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 센서에서는 계속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펜속은 충분히 낮춰도 돌아갑니다. 제가 이거 다 해봤어요, 이미. 그 초코파이 기쿨에서도 어느 정도, 물론 제가 세팅 제한을 하긴 했지만 기쿨에서도 돌린 적이 있거든요. 레이스 프리즘 쿨러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싱글 타워 웬만한 거 싱글 타워로도 커버 다 됩니다. 듀얼 타워 아니어도. 그리고 나는 온도가 높은 것 같아 해서 수냉 쿨러로 바꾸시잖아요. 그럼 수냉 쿨러에서도 온도가 높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성능이 좋아지느냐? 아니요. 성능 맥스까지 다 뽑아내고 있으니까 성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끄럽다? 그럼 팬속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돌려보시면 성능 하락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로.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제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제 팬솜이 매우 조용해진다. 그 대신 온도도 비슷할 거예요. 계속 이쪽 팬솜 뭐 낮아져 봤자 온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온도라는 거는 이 팬이 돌아가는 거는 그 히트싱크, 쿨러의 히트싱크를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히트싱크까지 열 전달이 중요한데 엄청 조용해졌어요 지금. 아까에 비해서. 한번 돌리면요.
자, 47배수 정도 터지는 거 똑같고요. 온도 한 요정도 나오긴 한데 점수 한번 보세요. 이따가 지금 PWM이 아마 한 80% 정도 돌고 있을 겁니다. 팬 속도가. 어차피 온도 리밋이 걸려서 저 온도를 안 넘어가요. 자,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한 100점? 150점? 뭐 그 정도밖에 안 내려갔죠. 이거 계속 돌리면 점수 유지가 됩니다. 예전에 다 해봤어요. 해본 영상은 뭐 펜리스 이런 것도 해보고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막 타워 쿨러 바꿔가면서 이거저거 해봤죠. 요런 거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은 78X3D도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래저래 제한을 걸고 썼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이 영상들이 뭐 EDC, TDC 막 이런 거 건드려가지고 온도 잡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A620 보드에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A620 보드도 좋긴 한데 X3D 쓰실 거면 얘도 괜찮지 않을까. 낮은 가격순. 얘는 이제 낮은 가격순 하면은 거의 배송료 포함 20만원부터 하죠. 카드 할인 먹이고 이러면 좀 더 싸질 건데. 그 다음에 후기 할인 이런 거 있습니다. 후기 할인 같은 거 먹이면은 또 한 만원, 2만원 할인되고요. 네, A620 보드가 싸긴 싸죠,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방열판 없는 제품은 넌엑스 CPU랑은 조합해서 사무용으로 쓰긴 좋을 것 같고요. 7600이나 아니면 7900 이런 거. X3D 쓰실 거면 최소한 방열판 달린 거. X3D 쓰실 거면 요거 달렸나요? 그쵸? 달렸죠? 요거부터 지금 제가 쓰는 거 이거 할인 2만원 지금 후기 이벤트 있습니다. 2만원 후기 이벤트 2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네, 이런 거 15,000원. 이것도 15,000원 A620도 적용되네. 에이수스는 12,000원, 15,000원 있고 기가바이트는 지금 2만원 있고요. 에즈락도 지금 2만원 있어요. 이벤트가. 이거 말고 이건 5,000원인가 그럴 거고, 이거 말고 에즈락 보드 구매하시는 분은 에즈락 검색하면 여기 한글이 있어. 한글 누르면 한글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벤트를 누르시면은 요거 있죠? 620 2만원 해당되는 것만. 근데 아마 거의 해당될 거예요. 에즈락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기가바이트는 기가바이트 이벤트라고 치면 아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A620 찾으면 돼요. 어딨노? 여기 있죠? 이거 기간 같은 거 잘 챙기세요. 5월 21일까지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이벤트 또 올라오겠죠. MSI는 A620 보드에 이벤트가 없습니다. MSI는 지금 안 팔리는 보드 위주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조금 박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우 쿨러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한데 온도가 패키지 뭐 요거 기준으로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40도 넘죠. 40 밑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아까 그 펜 속도 옵션에서 쓰잘데기 없이 20도 막 이렇게 잡혀 있죠. 그 다음에 90도 이상은 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100% 치는 PW 100% 치는 거를 100도로 옮겨버리고, 그러고 나서 100%를 안 만들려고, PWM 100%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더니 참 좋네요. 조용하고. 이 정도로 하고요. 거의 뭐 다 다룬 것 같아요. 하나만 더. T2가 아마 나올 거라고 들었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F4C는 PBO 적용이 안 됩니다. 한번 이거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는 법은 요거 F4C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가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해서 잘 넣으셔도 되고, 디스크 중에 펫32로 된 데다 넣는 게 잘 됩니다. 펫32. 펫32가 아닌데 넣으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쵸? NTFS죠. 저는 이 펫32용 USB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규 PC 세팅할 때 항상 꼽아놔요. 대충 루트가 찾아가기 편합니다. 루트에다가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죠. 그리고 부팅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그 플래시백 버튼으로 하시면 좋은데, 부팅이 이미 되시는 분은 그냥 부팅해서 하세요. 이게 더 좋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부팅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는 바이오스가 뻥날 수가 있는데, 뻥나면 또 되는 거 구해다가 또 다시 덮어야 돼요. 근데 부팅되는 상태에서는 바이오스가 안 맞으면 뻥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내가 저장했던가? 자, 큐플래시 들어가서 업데이트 바이오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USB 디바이스로 고르는 건데, USB 꽂아놓으면 웬만하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에 넣어놨죠. 루트에 요거 바로 루트가 표기돼요. 왼쪽이 디렉토리인데 루트에 웬만하면 루트로 쓰세요. 바로 나오니까. 찾아가는 UI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건데 뭐 재시작 될 수가 있다, 뭐 업데이트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고, 예스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요, 이전에 세팅했던 바이오스 세팅 값이 모두 날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이브 해놨던 바이오스 세이브 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마저도 날아가요. 세이브 로드 값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요, 나는 이거 날아가면 안 돼, 오버클럭 세팅해놨던 값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눈으로 보고 수기로 메모해 두세요. 혹은 뭐 내보내기 불러오기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바이오스 버전 간에 세이브 파일 불러오기, 이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적어놨다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나서 적어놨던 거 찾아가지고 다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기 적는데 뭐 깜빡하고 빼먹었다거나, 어디 PBO 설정 예전에 바꿨는데 PBO 설정 안 하고 램만 적어놨다가 램만 적용시키면 똑같이 안 될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찾아서 적어두시고, 제가 따로
저도 바이오스 아까 세이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는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남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팅했던 값은 어차피 유튜브에 영상에 다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세팅했던 값들이 다 있으니까 레퍼런스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뭐 사진으로 찍어두고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막 이러다가 핸드폰 내가 언제 찍었지 하고 막 사진 찾아보고 이랬는데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보면 돼요. 저도 제 거 보면서 합니다. 오버클럭.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패트리어트 램으로 지금 오버클럭 했죠. 이 값 그대로 참고해가지고 하이닉스 램 오버클럭 이거저거 할 때 다 써먹을 거예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램 오버클럭은 시스템마다 다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상의 수율 차이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 수율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뿔딱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미 안정화를 봐봤던 그 값 근처에서 다른 램들도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걸 구분할 능력이 있고 구분해서 이거저거 수정 싹싹싹 하면 최대한 금방 끝낼 수는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저도 제 거 참고해요. 항상 오버클럭 할 때. 하나 해놓으면 다른 것들은 쉬워요. 뭐 지금 제가 16기가, 32기가 뭐 풀뱅크 뭐 16기가 풀뱅크, 32기가 풀뱅크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 해두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하면 됩니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다른 분들이 램을 여러 개 쓰시진 않으시죠? 램을 막 바꿔가면서 하나만 오버클럭 잘 해놓으면 계속 쓰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오버클럭 해놨던 값이 어느 날 깨질 수가 있는데 왜 깨지는 걸까요? 온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서.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되게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여름에 오버클럭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겨울에 또 쓸 수가 있어. 근데 겨울에 해놓은 세팅 값은 여름에 못 씁니다. 아니면 겨울에 세팅 한번 하고 여름에 한번 더 하고 하면 되죠. 뭐 저는 이거를 그냥 이걸로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취미 생활인데 오버클럭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름이면 에어컨 트세요.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온이 높아지면 답이 없습니다.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게 그게 좋습니다. 저도 방에 창문형 에어컨을 하나 달았어요. 제가 더워서 단 게 아니라 제 PC가 더워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된 이후에는 최초 부팅에 속하기 때문에 최초 부팅 때는 램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램 트레이닝 시간이 램 용량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64기가 같은 경우는요. 램 트레이닝을 약 한 3분 정도 해요. 128기가 꽂으면은 램 트레이닝만 한 5, 6분 합니다. 128기가 하면 진짜 황당해요. 이게 뭐가 제가 잘못 넣어서 부팅이 안 되는 건지 트레이닝 중인 건지 일단 최소 5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 낭비를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왜 부팅이 안 되지? 3분 아직 안 됐나? 아,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부팅이 안 되면 속상한데. 시모스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막바지에 괜히 해봤나? 이런 거 해서 안 되면은 곤란해요. 항상 영상 찍다가 초반에 안 되면 다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영상 찍다가 막 많이 찍어놓고 마지막에 뭐가 안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뭐가 안 될 때는 시모스 클리어를 하면 좋고요. 근데 시모스 클리어 한 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모스 클리어 했는데도 계속 부팅이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세요. 2번까지는 해보세요. 2번 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텔처럼 시모스 클리어 누르면 딱 전원 떨어지면서 초기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AMD가 수락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파워 내리고 시모스 클리어 누르고 10초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다시 파워 올리고 시모스 클리어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누르고 부팅해주고 되죠? 시모스 클리어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F4C 바이오스. 자, 바이오스 F4C 잘 나오고 있고요. 마우스가 좀 빠르네. 패트리어트 32기가짜리 2개. 세팅했던 건 다 날라갔을 거고요. 로드 없죠? 다 날라갔고. PBO 있나 볼까요? 없죠. PBO가 없어졌어요. CPU 오버클럭은 원래 안 되고. 램 전압은 1.4 입력이 안 되죠. 1.3으로 맥스가 바뀌었네요. 1.3이 맥스고.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1300이 1.3이고요. 맥스가 1.1300으로 바뀌었죠. 일단 0으로 놓고 여기서 1.3 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CBS에서 혹시 파워다운 에네이블 여기 있네요. 생겼네요. 파워다운 모드 여기 있고요. 네, 파워다운 모드 하실 때는 여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같이 디세이블 해주시면 좋고, 기어 다운 모드도 여기 있네요. 기어 다운 모드, 파워 다운 모드 다 있네. 근데 여기 끄집어져 있네요. 그냥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 하고 나서 시스템이 불안정하신 분은 꼭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UMC죠. UMC에 DDR 옵션 들어가면 맨 아래 DDR 메모리 피처스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같이 디세이블로 해주시면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그럼 부팅 속도가 느려집니다.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 하면 부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옵션이 있죠. 전력 제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력 제한을 하고 싶어. 아까 CPU 전체 한 77W 정도 썼죠. PPT를 내가 한번 한 40W만 써봐 하고 넣어볼게요. 40. 근데 단위가 MW죠. 그러면 공을 3개 더 붙여야 돼요.
이게 40W입니다. PPT 말고 TDC로 제한하고 싶은데 지금 TDC 값이 몇인지 몰라서 일단 PPT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세이브. 아, VSC를 1.3으로 해놨네 제가. 이게 되면은 이제 T1 바이오스의 쓸모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78X3D에서 유일하게 이제 PBO 기능 중에 써먹을 만한 게 전력 제한. 전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 해제가 아니라. 근데 PBO 옵션이 없어졌는데 그 전력 관련 옵션은 아까 그 AMD CBS에서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되나 안 되나. 자, 부팅 됐고요. 라이젠 마스터를 한번 켜서 PPT 40 적용 잘 됐습니다. 한번 시네벤치 돌려볼게요. 여기 표시되는 거랑 좀 달라요. 여기 PPT가 여기 40으로 되네. CPU 전체 전력 소비 40W. 안 올라가죠? 아까 77까지 올라갔었는데. 온도가 착합니다. 그쵸? 이게 전력 제한하는 법이에요. 근데 전력 제한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성능 하락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전력이 낮다 보니까 클럭이 안 터져요. 이거 보세요. 28배수 2800이요. 아까 4700까지 나왔는데. 스윗 스팟이 있긴 있을 건데요. 거의 온도 한 80도 정도 유지하는 정도? 그렇게 스윗 스팟이 되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TDC, EDC는 거의 20밖에 안 들어가네요. 아주 성능이 토막이 났죠. 전력 제한을 해버려서 온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성능은 굉장히 낮아졌죠. 저걸 다른 값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른 분들 뭐 해보시고 아무튼 되네요. 그러면 T1 바이오스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잠깐만. SOC 전압은 1.3V를 넣었는데 1.28 정도. 이제 저걸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디폴트 세팅 한번 불러오고요. 일단 고전압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T1 바이오스만 되는 건지 아니면 F 바이오스에서 되는지.
에즈락이나 MSI나 뭐 에이수스 보드까지도 전압을 좀 높은 전압을 넣으려면 따로 옵션을 줘야 될 겁니다. 하이 볼티지에 대한 옵션을. 근데 기가바이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력하면 그냥 초과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넣게끔 세팅이 되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젠포 쪽에는 PMIC 관련된 문제가 있다. 다 같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이수스에서는 된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딴 데도 해줘야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영상이 길어지면요, 이제 할 말이 없어 나중에 가면. 예, 제 영상 특성상 노 시그널이라고 그냥 까만 화면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계속 재부팅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재부팅이 안 되는 도중에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입을 털어줘야 되는데, 영상 뒤로 가면 갈수록 할 말도 없고 힘들고 졸리고, 제가 말이 많이 없어지면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이 트레이닝까지 오래 걸리니까. 또 한 3분 안 됐나? 왜 이렇게 부팅이 안 되지? 설마 이게 T1에서는 됐었는데 F바이오스에선 전압 연락이 안 되나요? 그러면 또 속상해지는데. 시모스 클리어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모스 클리어 할 때는 PC 파워를 내리고 바로 올리면 안 돼요. 꼭 한 10초 이상, 10에서 15초 이상 기다렸다가 파워를 다시 올리면 이제 메인보드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파워가 올라가는데, 근데 만약에 파워를 올렸는데 메인보드 전원이 자동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파워 내려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램 용량이 커지고 Q코드가 없으면은, Q코드라는 건 이제 메인보드에 박혀있는 그 오류 코드 나타내는 LED인데 고급 보드에만 있어요. 근데 Q코드에 없고 이제 램 용량이 높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닝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쿨러 소리 들으면 돼요. 쿨러 소리 패턴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끝나고 부팅되는 패턴이. 근데 또 안 되는 것 같아. 시모스 클리어를 제가 2번까지 해보라 그랬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처음부터 부팅 잘 안 되더니만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업데이트 괜히 했나? 트레이닝이 더 오래 걸리나? 한번 기다려 볼게요. 되네. 이 정도가 원래 정상이거든요. 지금 왜 되는 줄 아냐면 지금 이제 쿨러가 한번 윙 하고 돌았어요. 이게 한 두 번 정도 돌면 이제 커서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영상을 끊고 제가 개별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은 이 바이오스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F4 바이오스가 지금 부팅이 됐고 전압을 다시 줄게요. 아까 한 번은 부팅 됐었으니까 나머지 그냥 다 오토 두고. 근데 F바이오스가 F4C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VSOC 리밋도 적용된 거고 그 다음에 24기가 48기가 램도 지원되는 버전인데 32기가짜리를 꽂아서 그럴까요? 제 경험상 삼성 램 쓸 때도 32기가짜리랑 뭔가 좀 잘 안 맞는 보드가 제법 있었는데. 일단 부팅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리가 변했습니다. 쿨러 소리가. 좀 기다려 볼게요. 또 영상이 지금 1시간 반째인데 지금 F4C 바이오스를 이거저거 다 살펴보면은 아마 2시간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부팅이 안 되려나? 반응이 없네. 그럼 이 전압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볼게요. 그냥 F4C 바이오스를 제가 이제 그냥 따로 전면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아마 이 정도 보셨으면 업데이트 안 하실 것 같은데, T1 바이오스 쓰실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VSOC 전압을 낮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기가 48기가 모듈 최근에 나온 것들은 T1 바이오스에서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상은요,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F4C 바이오스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알릴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이런 문제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된다 영상을 굳이 만들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다리셨다가 업데이트 버전 뜨면 해보시거나, 먼저 일단 해보세요. 제가 32기가 램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16기가 꽂으면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최적화 16기가에서 많이 하고요. 16기가짜리 2개. 그래서 16기가짜리 유저분 한번 해보시고,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와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은 버전을 다시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쓰시고, 일단은 제가 이건 만약에 F4C 바이오스 이거저거 테스트 해봤는데 뭐가 안 돼요 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싹 다 정리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할 거니까. 물론 제가 고쳐달라는 게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시간에 이게 마냥 기다리자니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뭐 제가 테스트한다고 시간 써먹는 거는 괜찮은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잖아요. 그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도 또 제 영상 중에 뒷부분에 까맣다가 끝나는 영상이 되게 많은데 또 하나 지금 추가됐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A620M 보드가 저 개인적인 결론적으로 평론을 좀 하자면 너넥스류 특히 7600과 7900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요. 7700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 생각에 7700은 좀 포지션이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싼 보드도 아니고 제일 싼 CPU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업 성능이 좋은 CPU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이밍 성능이 엄청 좋은 CPU도 아니고. 왜냐면 X3D에 밀렸잖아요. 가격은 7600에 밀리고, 작업 성능으로는 그 작업에 7700급 사실 분은 인텔 13600K 쓰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넥스류랑 잘 어울리긴 한데, 이제 X3D도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사용 가능하고, 이제 근데 아쉬운 점이 이제 T1 바이오스에서 PBO 기능을 넣어놨지만 X3D에선 쓸 게 없다. 너넥스 쪽에서도 전력 제한 해제가 좀 유용하지만 커브 옵티마이저는 여전히 안 먹히고요. 커브 옵티마이저가 안 먹힌다는 거는 뭐 젠4에서는 굉장한 디메리시이기 때문에, 물론 A 보드에서는 메리트죠. 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안 되는 보드니까. 그렇지만 X3D CPU에서 PBO 기능을 써먹기에는 이미 맥스값까지 쓰고 있어요. 이미 온도가 높아서 뭐 PPT, EDC, TDC 제한 한계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PBO 기능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PBO 기능이 하는 건 뭐라고요? 전력 제한. X3D에서 PBO로 할 거는 전력 제한뿐밖에 없습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라거나.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가 안 되니까 결국에 전력 제한. 근데 전력 제한 옵션은 그 AMD CBS 옵션에 있고요. 잘 되고요. 테스트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F바이오스, 스페셜 바이오스인 T바이오스 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X3D CPU를 쓰는 경우에 T바이오스를 쓸 이유가 없는데, 근데 지금 F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T에서 되던 뭔가가 안 되는 게 존재를 해서
아무튼 산 넘어 산. 이거 테스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미련이 많은 타입이라 뒤에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X3D 중에 790 X3D 있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A보드랑 전원부 상단 전원부가 좀 없는 게 좀 아쉽고 M.2 방열판 있는 거는 그래도 잘 넣어놓은 것 같고 램슬롯 4개까지 넣어놓은 것도 잘 넣어놓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가 6장짜리라서 어떤 랭크 2개짜리랑 뭐 풀뱅크나 뭐 이런 류의 이제 클럭 퍼포먼스에선 디메리시 좀 있고 특히 VSOC 전압이 요새 고전압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거에 따른 한계가 명확하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